이 종목은 꾸준히 떨어졌던 종목이죠. 근데 일단 잠시 상승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후지와 코닥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1975년도에 먼저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만들고도 소위 좀 꽉 막힌 선배들의 어떤 그 잘못된 편견 때문에 결국은 이 동참하지 못했고 시세의 그 세상의 변에 동참하지 못했고 이 100년 전통의 코닥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원인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문가들이 카메라 전문가들이 워낙 비싼 고가의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디지털 카메라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 카메라가 아까워서라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전문가들도 그 편리함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찍고 나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뭐 3일씩 예전에는 기다렸어야 되는데 결국은 아무리 고가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던 전문가일지라도 편리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해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뭐였던가요? 넷플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이 이게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신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없어진 게 또 하나가 있죠. 뭐였을까요? 바로 동네 비디오 가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비디오를 보는 게 낫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케이블 TV에서 신작 영화까지 다 공개를 이렇게 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서 빌리고 또 본 다음에 반납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사람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이냐 과연 셋톱박스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회사인데 앞으로 이게 과연 이게 영속할 수 있는 그런 그 종목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조만간 내년 3월부터 5G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기존 LTE보다도 정지 상태에서 20배나 빠른 이 5G가 시작된다면 더더욱이나 셋톱박스의 필요성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매출 구조에 혁신이 없는 한 반등시마다 매도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5G가 시작되지만 이머징은 아직 멀었으니까 셋톱박스를 그쪽으로 수출할 것이다.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삼성전관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소위 그 배불뚝이라고 하는 그런 그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던 브라운관을 만들었던 회사였는데요. 브라운관에서 평판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머징에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은 그게 오래가지 않아서 모두 평판 디스플레이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셨죠. 그리고 예전에 그 이든 프로젝트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저궤도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를 저가로 인터넷 세상을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셋톱박스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이죠. 중요한 게 이게 왜 여기서 상승을 했느냐 말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말씀을 드릴 때까지만 해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왜 상승을 했느냐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게 진짜 상승인지 가짜 상승인지 결국은 결과를 놓고 보면 가짜 상승이었죠. 다시 떨어졌는데 이때 상승할 때 이게 진짜 상승인지 가짜 상승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느냐, 초보자가. 간단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셋톱박스는 사양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출이 조금 다양화돼야 된다. 조금 다른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였죠?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뉴스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장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과연 결실까지 갈 수 있는 재료였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꿈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진실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래, 그 꿈 좋다. 그 꿈 좋다. 따라가 볼게. 여기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계속해서 매출 구조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셋톱박스 구조가 예전에는 88%였는데
이게 별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 회사의 매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변화가 어느 쪽으로 가 있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는 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셋톱박스는 결국은 사양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물론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최근에 매출이 조금 일어나고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 매출의 주도적인 매출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살피실 필요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